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아침 미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융사태 이후 은행권이 눈치를 봐왔던 소비자재정보호국에서 2명이 자신이 국장이라고 주장합니다. 1명은 소송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이번 주 세금 개혁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주말에도 의회조사국은 공화당의 세금 개혁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간층에 훨씬 해가 크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공화당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성 스캔들로 비난받고 있는 인물을 보호하는 같은 입장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가 중요하다면서 CNN이 가짜뉴스라고 연이어 트윗하자 해고된 전 연방수사국장이 토마스 제퍼슨의 편지 구절을 트윗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있는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다고 말한 액세스 테이프에 대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 테이프에 등장한 사람이 자신이 아닐 수도 있고 가짜 테이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반도의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양보를 권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경고를 모든 미국 언론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재정 상태를 일찌감치 LA타임즈가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말리부의 한 교회가 시정부와 주민의 압력을 받아서 홈리스 피플을 위한 디너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그저 단발적인 뉴스로 보자면 한 2분, 짧게는 30초 정도의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도 뉴스를 오래 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이것도 또 미국의 하나의 모습이겠다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그 소비자 보호국이라고 일반 사람들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은 연관이 있어 왔었던 부처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1,600명 직원이 있는데 이 소비자 보호국은 2008년도에 금융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너무나 그 은행권, 금융권이 마음대로 그 돈을 주무르면서 돈만 벌고 돈은 시중에 풀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감독 또 규제 같은 것을 강화하는 일을 소비자 재정 보호국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재정 보호국의 국장이 리처드 코드레이라는 국장이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 남아 있는데도 지난 금요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이게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지금 새로운 공화당 행정부는 규제를 너무 싫어하니까 이 같은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대통령에게 그대로 말하자면 몇 번 불려갔죠. 불려가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워낙에 그 금융권에 압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경고를 받은 셈이겠죠. 그대로 대통령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해고될 게 뻔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사임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 부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놓고 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드 프랭크 이 재정개혁 법안에 따라서 2008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규제를 강화하는요. 그 법에 따르면 국장이 없을 때 임시로 물론 그 대통령이 신임 국장을 지명을 하겠지만 그 지명하고 나서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야지 되고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한다는 나드 프랭크 이 개혁법에 따라서 부국장을 역시 이제 민주당이죠. 이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 놓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린드라 잉그리시라는 그 부국장인데 그러자 대통령이 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백악관의 예산실장을 그냥 그 자리에 국장 대행으로 그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마이크 멀바디 그 백악관 예산국장을요. 물론 백악관의 예산국장이면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 마이크 멀바디라는 이 국장은 백악관 예산국장은 2010년도에 그 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됐는데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도
공화당이니까요. 아주 그 보수적인 이 그 소비자 재정 보호국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국장 대행으로 지명된 이 사람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국을 뭘로 보느냐 하면서 다드 프랭크 법에 따라서 내가 그 국장 대행이니까 하면서 대통령의 임명 내지는 지명이 부당하다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지방법원에 임시로 접근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신청해 버렸습니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 백악관이 임명을 한 그 마크 멀바디가 새로 이 소비자 재정 보호국의 국장으로 출근을 하면서 아주 낑낑대면서 잔뜩 샀어요. 도너츠를 해서 지금 사무실에 그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가 물론 어차피 대통령이 새로운 국장을 지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급작스러운 그 지명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연방 법무부에 소송도 하는 게 그 낮은 직급의 사람으로서 이게 미국의 모습이고 물론 지금 연방 법무부도 다 그 대통령의 행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대로 하겠죠. 하겠지만 한번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가지는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크게는 보면은 이제 행정부가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다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어도 웬만한 그 인수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부에서의 그 반발도 강했고 대통령도 전혀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가겠다 하는 사람이니까 원래의 이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다드 프랭크 법에 따라서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짐의 말이 법이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백악관의 예산국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확 꼽아 놓는 거죠. 지금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그 현재의 지난 주말에 사임한 리처드 그 코드레이 국장을 싫어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소비자 재정 보호국을 참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이 그 소비자 재정 보호국의 예산을 많이 줄였었는데 왜 계속 그냥 가지고 가는가? 뭐 차라리 없애버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월스트리트이 가장 미워하는 정부의 독립부처가 이 소비자 재정 보호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지난주에 물러났었던 그런 국장이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빚을 콜렉션하는 그런 에이전시가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해를 입혔다 해서 리펀드를 한 120억 달러를 그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2,900만 명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이라던가 그런 그 재정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었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또 민주당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소비자를 조금 더 보호한다 하고 공화당이 더 많이 이제 재정 시스템 같은 것을 보호하는 게 이제 미국의 기본이니까요. 민주당의 그 딕 더빈 그 상원 의원이 월스트리트이 소비자 재정 보호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악마가 성수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 홀리 워러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제 정리가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었던 이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하고 싶어서 그 법원에 이렇게 그 소송을 냈다기보다는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특히 이렇게 첨예한 부분에서 막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거의 이제 끝 무렵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달이 되면은 임기 1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오늘 그 이제 1,600명이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미국의 그 부처에서 국가 부처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 연결을 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말리부 하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가장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 인구가 별로 많지 않더군요. 저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되는 줄 알았는데 뭐 한 3만 5천 명 정도라고 하던가요. 그 주마비치 인근까지 그 정도 사는데 보통 교회 하면은 어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겠지만 홈리스 피플들에게 밥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담요도 주고 서브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말리부 교회에서 홈리스 피플에게 일주일에 2번씩 디너를 줬던 것을 끝내라는 압력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시의회에 가서 여러 번 그 청문회도 가고 해서 결국은 지난주에 그 뭐죠?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디너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홈리스 피플들에게 디너를 주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내용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제법 아주 그 길게 양측의 의견,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당사자인 홈리스 피플들의 의견까지 실었는데 뭐 시 관계자들은 와 우리가 뭐 그것을 꼭 홈리스 피플을 대우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런 것이죠. 홈리스 피플을 부른다는 겁니다. 또 홈리스 피플이 오면은 범죄가 늘어난다. 이것도 그 상당 부분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주장이나 거북해하는 것을 무조건 그 반대할 수는 도저히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교회가 항상 뭐 헐벗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교회에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되니까 이게 또 그 빅 뉴스가 되는데 말리브에서는 홈리스 피플이 살기가 참 힘들다. 가난한 사람이 집도 없는 사람이 부자 동네에서 살기 힘든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말리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연합 감리교회에서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른 그 단체와 함께 홈리스 피플들에게 저녁을 이제 대접을 하기도 했고 뿐만이 아니라 일부 말리브의 주민과 기부자들이 돈을 내서 소셜 워커를 하이어해서 홈리스 피플들에게 뭐 일자리도 찾아주고 집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말리부 그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있는 곳이 학교 근처라서 어떤 경우에는 홈리스 피플이 이렇게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점점 늘어나서 그 학교에 여학생들이 쓰는 뭐 화장실이라던가 어떤 곳에 가서 샤워도 하고 이것을 굉장히 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느낌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 보수적인 또 크리스천 온라인 그 포럼에서는 말리부 주민들이야말로 참 그 진보적인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리부에 뭐 헐리우드 뭐 유명한 스타들도 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 오는 홈리스 피플을 어쩌랴 싶어서 지난해에 46만 달러를 거둬서 소셜 워커를 고용을 하고 이제 그 24명의 말리브에 살던 홈리스 피플을 길에서 이제 따뜻한 보금자리로 보낸다던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은 그 교회가 그 압력에 굴복하고 만 것이죠.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그 3년 동안 그 식사를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중학교 락커룸에서 그 샤워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면서 은퇴한 개발업자 그 호텔 같은 것도 개발을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 사람은 이 교회의 이사였는데 교회 보드 멤버라고 하니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직을 그만뒀답니다. 뭐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로케이션을 봐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로케이션이라는 게 부자 동네 말리부를 얘기하는 건지 학교 인근을 얘기하는 건지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돼서 말리부의 그 주민이 90%가 백인이잖아요. 일부에서는 홈리스 피플이 또 블랙이 많으니까 주민이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거부한다는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어느 동네 사는 사람들이라도 홈리스 피플이 주변에 오면은 아주 달갑게 맞기는 참 힘들 것 같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 지난해
지난주에 그 마지막으로 그 디너를 했는데 한 50명 정도 홈리스 피플들이 와서 교회에서요. 집에서 만든 뭐 그릴드 치킨이라던가 햄, 샐러드, 뭐 나자냐 뭐 이런 그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서 참 미국은 그 홈리스 피플들도 어떤 경우에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말을 그 잘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게 음식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 사람들을 뭐 가난한 사람들을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이름이 S자로 시작되던데 잊었어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사진을 보니까 말리부니까 숲도 있고 하잖아요. 그 큰 나무 근처에 나무 옆이 본인의 그 둥진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옷걸이고 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자도 있어요. 비치에 갈 때 사람들 의자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곳에 이렇게 앉아서 주마 비치 인근인데 크리스 스미스 씨군요. 교회 음식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우리가 이런 곳에 있으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면 그 납세자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미국 그 말리부에서 더 이상은 저녁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홈리스 피플의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는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요즘 계속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저도 몰랐었던 법이에요. 19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그 성희롱 같은 것으로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 내용도 비밀로 하고 이제 불만을 접수한 그런 것.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주고 합의를 한 것이잖아요. 그 돈이라든가 불만을 다 그 비밀로 한다 하는 그 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는 요즘에 하도 뭐 전염병처럼 그 스캔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개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아주 오랜만에 미국의 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그 하원 그 원내대표가 같은 입장이 됐는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시건주의 민주당인 존 그 코니어스 이 의원이 그 하원에서 가장 그 오래 일했었던 사람인데 법사위원회의 그 지도부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끝났는데 아마 의회로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데 바로 이 그 의원이 자신의 그 직원과 여자 직원과 연관돼서 뭐 27,000달러 정도를 주고 합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낸시 펠로시 의원이 이 존 그 코니어스야말로 그야말로 그 미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참 그 많이 한 사람이다. 어제 그 미터 프레스 MBC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딜레마죠. 항상 그 민주당은 여성의 권리, 소수의 권리, 갖지 못한 사람의 권리 같은 것을 앞에 쫙 그 내놓는 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오래된 하원 의원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엘라바마주의 그 로이 모어 후보에 대해서 주말에도 다시 그 트윗을 통해서 그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14살이나 된 그 14살 이나가 아니라 14살밖에 안 된 그 소녀를 30대 때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민주당에게 자리를 뺏길 수 없다. 그런 이유로 하고 있고요. 민주당을 다시 돌아가자면은 알 프랭큰 그 미네소타주의 의원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여드레 만이네요. 첫 여성이 뭐 군 위문 공연에서 리허설 할 때 키스했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뭐 터치했다는 그런 것인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끄럽다 하면서 의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려고 뭐 키스 하나 한 정도로 사임하기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키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나의 그 기억과 그렇게 주장한 그 LA의 그 라디오 방송 뉴스 앵커의 주장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잘못했고 사진 찍은 건 웃으면서 그거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 모어 후보의 경우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여성이 뭐 8명인가 9명인가가 나왔어도 그를 이제 알라바마에서 또 대통령이 인기도 높고요. 우리 공화당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여성들이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면은 그 여성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으냐? 그래도 괜찮냐? 계속 물어볼 때마다 대통령의 답도 똑같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로이 모어 후보가 보통 이제 민주당은 최근에 나오는 사람들은 민주당도 그렇고 저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미안하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는 뭐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로이 모어 후보의 경우는 그 상대 여성들을 다 거짓말장이로 몰아붙이고 가는 지금 그런 선거 전략이잖아요. 12월 12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말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지난번에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요. 헐리우드, 워낙에 대통령 되기 전에 텔레비전 퍼스널리티였으니까는요. 거기서, 돈 있어봐. 남자가 여자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고 다 된다니까 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화면까지 있었고 비디오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내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 그 가짜 테이프일 수도 있어. 이렇게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테이프에 대해서는 테이프가 나오고 나서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고 사과했잖아요. 금방 사과해서 유권자들이 또 그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했는데 그런 자체가 문제죠.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분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또 큰 일들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고 정직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용납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떻게 정직하지 않는데 일은 정직하게 하겠어? 이런 발전의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도저히 화합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팍스뉴스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쁘게는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참지 못하는 또 그 밖에 다른 언론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도를 하고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에서 언론이 항상 어떻게 100% 맞는 사실을 보도를 하겠어요. 실수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의도적인 왜곡 내지는 의도적인 편향 보도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부분을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이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또 이제 팍스가 너무 좋은 거죠. 봐라 거짓 뉴스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팍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그런 뉴스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잠시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팍스가 됐건 CNN이 됐건 다 돈벌이 하는 겁니다. 팍스의 오너가 루퍼트 머독이고 돈 버는데 아주 귀신 같고 막 냉혹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다 갖고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도 갖고 있고 팍스도 갖고 있고 뉴욕 포스트라는 믿거나 말거나도 많이 전하는 그런 타블로이드 신문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돈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퍼스널 브로드캐스터 가운데서도 저널리스트들이 따로 있고 스텝 라이터 신문으로 치면은 스텝 라이터 컨트랙트 라이터 또 무슨 저널리스트라고 또 대기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냥 TV 퍼스널리티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본인들의 유명세와 본인들이 얼마나 이 텔레비전이 또 자극적인 것을 많이 방영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보잖아요. 뭐가 있는가? 혹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속았네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혹 하다가 점점 거기에 자극에 길이 들여져서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또 TV 퍼스널리티는
또 더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이제 광고를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도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제 몇 년 하다가 유명해지면 책을 쓰죠. 미국에서 미국말로 책을 쓰면은 미국 인구도 많은 데다가 다른 나라에 또 다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돈 또 아주 많이 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뉴스를 보실 때는 이것도 완전하지 않고 팍스도 완전하지 않고 CNN도 완전하지 않고 CNN의 오너도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돈을 벌어야지 되는 것이고 팍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팍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어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람들 자체도 어떤 그 저널리즘의 백그라운드라기보다는 유명세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됐고 그리고 본인들도 나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다. 션 해니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피니언 리더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팍스가 훨씬 CNN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CNN 인터내셔널이 꽉 잡고 있어서 미국을 잘못 알리고 있다. 이게 참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CNN은 미국을 알리는 것은 대통령이지 우리 CNN은 뉴스를 보도하는 뭐 그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 그 판단을 뭐 보는 사람들이 할 테니까요. 세계에서 왜 그 팍스보다 CNN 인터내셔널을 더 많이 볼까? 물론 CNN이 제일 먼저 출발한 케이블이기는 하지만 보편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보편성이 조금 더 많은가 보다. 뭐 CNN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니만 내만 색깔이 좀 없어서 팍스처럼 그냥 확실히 보수의 색깔을 확 드러내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 하면 확 그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니까 CNN은 좀 많은 아이템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되고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지율이 팍스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색깔이 분명치 않고 좀 중도 성향을 표방한다고 하니까 MSNBC보다도 MSNBC는 좌라고 하면 팍스는 우고 CNN은 그 중간 어디에선가 있다가 조금 좌로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언론사나 대체적으로 공영방송이 아닌 이상은 공영방송도 이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지원 후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미국의 PBS 방송과 NPR 방송은 NPR은 뭐 전체 예산의 정말로 불과 5% 미만이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것조차도 주길 원치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PBS나 NPR 같은 방송은 굉장히 믿을만 하죠. 뭐 팍스처럼 막 나와서 사람들끼리 싸운다던가 CNN처럼 역시 또 반대 이슈로 싸워서 뭔가 혹하게 하는 것은 없어도 좀 안정적으로 PBS나 NPR은 그렇지만 그 밖의 언론들은 다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CNN만 페이크 뉴스고 팍스는 페이크 뉴스가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또 반대도 아닌 것이고 이 점을 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성 스캔들 얘기하다 여기 나왔는데요. 그런데 패기 누난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리스트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그 남자 여자의 이런 스캔들에 대해 항상 he said, she said가 지난 25년 동안 계속 이어오다가 오죽하면 빌 커스비가 35명 여성이 나왔는데도 법정에 가서 하하 웃고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떤 여자가 이랬는데 강간당했다, 이랬는데 또 강간당했다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여성을 비난을 하고 그게 사실이라도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겨우 키스했다. 사진 찍을 때 엉덩이에 손이 닿다. 하더라도 그 여성들의 말을 믿어주고 그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새로웠어요. 한 신부가 카톨릭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미국에 이런 그 성 스캔들이 많이 퍼지는가 하는 게 피임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피임이 되니까 조금 더 행동을 가볍게 하고 여자도 마찬가지다. 거기까지 연결할지는 상상 못했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이버 먼데이이기 때문에 뭐 월마트, 아마존, 베스트바이 전부 이런 물건들 사세요 하는데
올해 보니까요, 아마존.com보다 월마트닷컴이 0.3% 정도밖에 물건이 안 비쌌대요. 그러면 지난해 와 같은 이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3% 정도나 비쌌다고 하거든요. 이제 거의 아마존과 월마트의 가격이 비슷해졌다. 그만큼 월마트가 이커머스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제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점심을 먹는데, 왜 점심 먹냐면은 포커스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이제 그 하원에서는 지난번에 통과시켰고요.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가 마는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인데, 여기도 그 미국의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일단 이 안에 대통령이 오늘 아침 트윗한 것 보니까 약간의 안이 조금 바뀌어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1954년도에 교회라던가 비영리 기구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번에 없애는 것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원 안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됐습니다만, 교회에서도 특정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맘대로 얘기하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와서 바뀌는 거고요. 지금 공화당 가운데서 6명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본인들의 당인데도 이 52명 가운데서 몇 %입니까? 이 세금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까? 찬성? 반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구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잔 콜린스 의원 같은 경우는 메인이 지역구인데, 메인주는 이 자신들의 정치인이 공화당과 입장이 다를 때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를 강제로 들게 하는 이런 안을 상원 세금안에 없애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의 한마디로 나쁜 거예요. 이런 것은 메인주의 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에요. 존 맥케인, 제프 프레이크, 밥 코거,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전부 이렇게 했을 때는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이 밥 코걸 외교관계위원회의 의장이 하도 말을 함부로 해서 3차 대전을 불러 하는 사람이고, 제프 프레이크도 나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 하면서 이길 수도 없어요. 이 밥 코걸와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어쨌든 재선에도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유권자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까? 이게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일이고, 퀴니피악이라는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52%의 미국 사람들이 새로운 안에 반대를 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퀴니피악이 결코 이 진보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데는 아니거든요. 어제도 밤에 의회의 초당적인 예산국에서 10년 동안의 연 예산 적자가 1조 4천억 달러, 그리고 굉장히 1년에 3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2019년부터 이 세금안에 따르면 손해를 본답니다. 지금보다. 4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은 2021년부터 7만 5천 달러 미만 버는 사람 2027년부터 다 손해보고, 단지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 버는 사람은 2017년까지 계속 좋고, 이보다 더 큰 부자는 더 좋고. 그러니까 뉴욕의 양키스 사장이요, 프레지던트 랜디 레빈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주말에 뉴스맥스와.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 지지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은 월스트리트나 헤지펀드, 무슨 프라이빗 에퀴리 매니저, 큰 부동산 개발업자, 오일, 가스 이런 사람들 개발업자에게나 좋은 것이고 개인에게는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세금 개혁안에 대한 인기는 조금 없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메레디스 코퍼레이션이 미디어 그룹인데요. 여기서 이제 타임사를 산다고, 타임 워너가 아니라 타임사를 산다고요. 타임, 포춘, 피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이런 것을 산다고 했는데, 이 메레디스 코퍼레이션이 라이프스타일 잡지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홈디포에 가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베터 홈 앤 가든이잖아요. 그런 잡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그 타임사에서 몇 번 다른 회사에서 산다고 했는데 거부하다가 이번에 28억 달러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를 했는데 여기에 돈이 4분의 1 정도가 코크 브라더스요. 이 찰스 데이비 코크, 이 코크 브라더스가 된답니다. 65억 달러가 아니고 28억이니까 아무튼 4분의 1을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입김이 이제 이 사람들의 입김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고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인들이잖아요. 코크 브라더스가 그러면 타임, 포춘 매거진의 에디토리얼 페이지에 우린 영향 안 미친다 하지만 영향 안 미친다고 글쎄요. 그게 뭐 되나요? 장담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고 여기였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뉴스도 상당히 미국적이에요. 미리부터 이제 다 샅샅이 조사를 하는 건데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전 LA 시장이 이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013년도 그가 시장 맨션에서 떠날 때 노 잡, 노 집, 노카 다 이제 시장실에서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4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허벌라이프라든가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그리고 뭐 USC 강의도 조금 하고 해서 일부 그 회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회사는 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LA 시장 하기 전에 주 하원 의원 했었고 LA시 의원을 2년 하다가 2005년부터 13년까지 시장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리부터 다 이런 그 조사를 조금씩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금 한국에 아직 있죠? 한국에서 이제 특별한 그 회의를 하는데 나가서 8차 그 아시안 컨퍼런스에 가서 한반도의 그 종말적인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도 있다.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 이골 모그로프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실용적으로 풀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의 뭔가를 좀 더 하라는 얘기예요. 러시아는 그 북한 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북한에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북한이 조용하게 있었으면 적어도 미국도 한국과 그 군사 훈련을 여러 방향에서 조금 줄여야지 되는 것 아닌가? 줄이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조를 좀 맞춰야지 된다.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그 해리 왕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4살 연상의 미국 그 배우잖아요. 3살 연상이네요. 33살, 36살. 그런데 왕자는 초혼. 이 미국 배우는 두 번째 결혼. 예전에 에드워드 8세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삼촌이요. 그 유명한 미국의 이혼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렸어야 됐잖아요. 그때 1936년인데 2017년에는 뭐 이혼했었던 미국 여성과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조차 되지 않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